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초등생활입니다. 제가 감기 걸렸었는데요. 낫고 있는 중인데 아직 목소리가 조금 그래요. 네. 약 먹고 급하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네. 캐나다에 있을 때는 감기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그랬는데 딱 여기 오자마자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감기에 딱 걸리는 거 보니까 공기 질이 좀 다르긴 다르구나. 그 점은 너무 아쉬운데요. 그래도 네, 한국이 낫네요, 저는. 네. 한국에 오니까 먹고 싶었던 것도 열심히 먹고, 네, 또 편안하게 전화 통화도 많이 하고, 저 원래 전화로 수다 떠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괜히 쓸데없이 친구한테 또 전화해서 막 수다 떨고, 그리고 뭐 하면서 좀 좀 좋은 점이 많네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독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이제 뭐 아이들 학교 갈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악물고 칭찬도 많이 하기로 해요. 네. 쉽지 않은 거 알죠?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 지적할 거 너무 많죠. 투성이죠. 근데 우리 안 하고 참잖아요. 그쵸? 참고 나면, 네, 뭐 아이가 좋아하는 건 당연한데요. 엄마 마음이 제일 좋아요. 나 스스로, 우리 셀프 칭찬하기로 했잖아요. 오늘 진짜 내가 잔소리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참은 거죠. 잘 참았어요. 잘 참으면 그냥 내가 좋은 거예요. 나에게 성취감이 느껴지는 거니까. 네. 어제 읽은 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실패가 쌓이면 노하우가 된다. 너무 공감했어요. 저는 되게 많은 실패를 했던 사람이고, 글쎄, 뭐, 가까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뭐, 돈 벌려고 막 많은 했던 실패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 말고, 네, 책을 쓰는데, 제가 책을 지금까지 6권이 나왔는데요. 제가, 더 6권의 원고만 썼던 건 아니에요. 저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원고를 썼고, 훨씬 많은, 네, 기획서를 썼고, 투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노력했으나, 세상 빛을 보지 못한, 책이 되지 못한 글들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게 다 저의 실패죠. 실패인데, 그 모든 것들이 쌓여서, 네, 다 저의 노하우가 됐고, 이제 저는 책을 어떻게 써야, 글을 어떻게 써야 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많은 실패를 통해서 첫 책을 썼는데 막 대박 베스트셀러가 났다면 그렇다면 저는 네, 그 노하우를 정확하게는 판단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네, 책이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네, 저만의 노하우가 되었습니다. 공유하려고 해요. 이 모든 노하우들은. 그래서 이제 책 쓰는 것에 관해서, 그리고 책을 읽고 쓰는 것에 관해서 채널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많이 공유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 공부시키다 보면요. 굉장히 많은 실패를 하실 거예요. 오늘도 다 망했다. 네, 실패했다. 또 망했다. 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그게요, 그냥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절대. 네, 그 실패가 다 노하우가 되고 있어요. 우리 한 번 했던 실패를 또 반복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웬만하면 그때 했던 그 방법은 안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게 다 노하우예요. 우리 아이한테 제 영상을 보시고 이제 딱 무턱대고 적용을 했는데 아이한테 도저히 안 먹혀요. 그러면 우리 아이한테는 이게 맞지 않는 방법이구나 라고 하는 노하우를 얻으신 거예요. 그쵸? 그걸로 굉장히 큰 의미를 두셔야 돼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자기 아이를 막 진짜 조련하고, 만들어서 그렇게 탁 서울대에 집어넣는 엄마가 있을까요? 네.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어, 드물어요. 드물고, 저는 주변에서 못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아이의 엄마라는 내가 처음 겪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내가 지금 아마 떠올려 보시면 어제 했던 실패, 어제 했던 실수들, 오늘 아이에게 했던 그런 말들 이게 다 떠오르실 텐데요. 다 노하우가 될 거예요. 시간 관리 능력,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시간 관리에 관한 것도 그렇습니다. 시간 관리가요, 어째 보면 입시의 성패를 결정하는 아주 정말 결정적인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저는 시간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성적과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 관리 능력은 우리 어른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건데요. 이제 우리 어른들은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그리고 또 시간을 내가 자유롭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라는 거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융통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요거 하면 몇 분 정도 걸리겠다, 요거 하면 어느 정도 걸리겠다, 요거는 이따가 해야지, 내일 해야지, 오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다양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열심히는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 책상에는 앉아 있는데 결과가 없고 효율이 없고 그만큼의 뭔가를 얻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를 저으면요, 배가 앞으로 가겠죠. 가는데 방향이 없다면, 목표가 없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면 넓은 태평양 바다에서 계속 노만 젓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지쳐가면서 그 자리만 뱅뱅 돌 수 있어요. 그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엄마가 열심히 하시죠. 아이들 공부시키는 거 보통 일 아니에요. 아빠한테 해보라고 하세요. 당장 막 정말 접시 날라갑니다. 책 다 찢겨요. 이게 얼마나 많은 인내심과 참을성을 수반하는 건지 우리 해본 엄마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저희 댓글 중에 아빠표로 하고 계신다는 분들 계세요. 저 정말 존경합니다. 아빠라는 건요, 그리고 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남자들이라는 건요, 성인 남자들은 아이의 그런 부족함과 오래 걸리는 거, 그리고 막 그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견디는 인내심이 엄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해요. 우리 여자들도 타고난 건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아이가 이제 안 먹을 때 계속 먹이고, 아이가 계속 올 때 달래고 하면서 인내심이 이만큼 늘어난 거잖아요. 많이 좋아졌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내심을 좀 장착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니까 이나마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하다 보면요, 아이가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열심히는 하고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 어른도 하기 힘든 시간을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시간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예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요, 시간 관리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세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아이가 한 과목을 공부할 때 걸리는 시간을 한번 책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시간을, 그러니까 영어책 읽기를 한 권으로 하고 있는 집도 있고요. 영어책 한 권 읽기. 그 다음에 영어책 30분 읽기라고 해서요, 권수와 시간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영어책 같은 경우 하루에 일정 분량을 반드시 읽어주는 게 좋기 때문에 권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읽다 말고 중단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30분을 읽기 위해서 지금 아이 수준에서 읽고 있는 ORT 3단계 책을 한 5권 정도 읽으면 30분이 되나? 라는 걸 한번 측정을 하셔가지고요. 아이가 5권을 읽기를 원해요. 그럼 권수로 가고 싶고 시간으로 하기 싫어요. 그러면 이 몇 권을 읽었을 때 이 시간이 사용이 되는가를 미리 측정을 해가지고요, 그거에 맞게 계획을 짜시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실 때요, 알람 시계를 활용을 하셔서 아이가 그냥 문제집 세 쪽 풀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세 쪽을 세워라 내워라 푸는 아이들도 있어요. 정말 너무 안타깝게도 진짜 세 쪽 푸는데 막 1시간, 2시간씩 걸리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 입장에서는 공부를 수학을 2시간이나 한 거예요. 막 생각만 해도 지쳐요. 그런데 실제로 한 거는 별로 없어요. 그냥 수학 문제집 세 쪽 푼 거예요. 네. 그래 놓고 공부를 되게 많이 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래 놓고는 막 왜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지? 라고 하면서 부모님도 아이도 굉장히 속상해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제대로 된 효율을 가지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겨우 세 쪽을 푸는데 2시간이 걸린다라고 한다면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개선을 하셔야 돼요. 한쪽을 풀 때 몇 분이 걸리고, 그리고 이걸 몇 분까지 단축시킬 수 있는가. 물론 속도가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면서 늘어지는 아이들은요,
책상에만 오래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좀 책이라도 더 보고 나가서 놀면 좋은데 그걸 못하고 그냥 계속 책상에만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항상 체크를 하셔가지고요. 계획을 짜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쓰고 있는 방법이 아이한테 아이가 문제집을 새로 샀어요. 그래서 그 문제집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푸는데 몇 분 걸리는지 확인을 하고 다음날 계획을 짜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예상보다 많이 걸린다면, 네. 수학 하나 하는데 2시간, 3시간이 걸리면 하루 종일 공부를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영어를 안 할 수도 없죠. 한글책을 안 읽을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분량을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가지고 조정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 아이들이 하루에 하고 있는 공부가 뭐 4가지, 5가지라고 할게요. 보통 이 정도는 하실 거예요. 네, 뭐 기본으로 연산하실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는 한글 독서, 영어 독서, 그 다음에 영어 동영상 보기, 일기 쓰기, 뭐 기본이라고 해도 요 정도거든요. 저희 애들은 요거는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5가지가 각각 과목마다 걸리는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더 늘릴 수 있는 거. 한글 독서 같은 거는 뭐 시간이 여유가 된다면 더 하면 할수록 좋은 거니까 늘릴 수 있고, 연산 같은 건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늘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5분만 딱 이렇게만 해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마다 걸리는 시간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걸요, 하루 중에, 시간 중에 잘 배분을 하는 게 중요해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언젠가요? 부지런한 친구들은 아침에 공부를 하고 가죠. 등교하기 전에 아침에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저녁 먹기 전에 이렇게 약간 30분이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아이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이게 2번째 시간. 3번째 마지막 시간에 저녁 먹고 나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 3가지를 저녁 먹고 나서 시작을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꼭 저녁 먹고 나서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쵸? 네. 굳이 그렇게 하면, 예. 그러니까 그 틈새 시간을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연상 같은 거 5분이면 끝나죠. 5분이면 끝날 거를 굳이 저녁 먹은 다음까지 미뤄두지 마세요. 영어 동영상 보는 거, 그중 편안하면서도 그중 좀 재미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네, 아이가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 조금 피곤하다고 느껴지거나 공부할 마음이 없는 시간에도 사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공부예요. 그리고 일기 쓰기, 굳이 밤까지 미루지 말라고 했죠. 그냥 재미있는 글 한 편 쓴다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틈새 집어넣되, 아이가 매일매일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시간이 줄어들 거예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과목 말고 연산 시간 분명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영어 일기 쓰기, 한글 일기 쓰기 쓰다 보면요, 시간이 막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걸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아직 저학년 친구들한테 쓰기는 강요하지 마시고요. 일기 쓰기, 한글 일기 쓰기 정도만 하는데, 한글 일기도 아이가 매일매일 쓰고 즐겁게 그 소재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요, 아이가 쓰면서 시간이 줄어든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큰 덩어리 시간에 쓰지 마시고요. 큰 덩어리 시간은 집중력이 필요한 거 있죠. 영어 책 읽기라던가 수학 복습이라던가 하는 좀 집중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은 틈새 시간에 하다가 말고 중단이 되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만한 과목들을 틈새에다가 끼워 놓고, 예를 들면 등교하기 전에 연산 끝내고 가기, 네,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영어 동영상 보고 일기 쓰기, 요렇게 붙여서 학교 갔다 오면 보통 간식 먹죠? 간식 먹는 시간에 영어 동영상 보여주세요. 동영상 보고 나면 동영상 재밌었던 거 내용 바탕으로 일기를 바로 쓰는 거예요. 일기를 쓰거나 아니면 학교 갔다 왔으니까 학교 가서 했던 내용 써버리고, 그죠? 네, 그렇게 하고 학원을 갔다 오게 될 거예요. 애들이 학원을 갔다 오고, 그러면 뭐 하다 보면 좀 정신없죠? 그러면 이제 그 사이 시간에 또 아이가 뭐 그날 영어 단어를 외운다 그러면 영어 단어 10개 그 사이 시간에 딱 외워버리고, 그리고 저녁을 먹고 나면, 네, 좀 집중력이 필요한 과목들을 좀 덩어리 30분 이상씩이 걸리는 덩어리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좀 간단하면서 이렇게 좀 하는 것들이 또 있을 수가 있고, 방학 때나 아니면 주말 같은 경우에 뭔가를 할 때 보면 아이들한테 공부를 이렇게 순서를 정해보라고 하면요, 아이들이 대부분, 네, 좀 재미있고 덜 힘들고 만만한 것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 공부라는 게 하면 할수록 점점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사람은 다 그래요.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를 잘 유도를 하셔야 돼요. 제가 동기유발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하기 싫은 과목, 어려운 과목, 좀 마음이 무거운 과목부터 해치웠을 때 얼마나 그게 마음이 가벼워지고 즐겁고 할만한가를 경험을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들의 경우에는 수학 복습하는 걸 제일 힘들어하고 좀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작정을 하고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오늘은 이것부터 한번 해보자. 제일 하기 싫어서 뒤로 미뤘었는데 이것부터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고 나서 느낌을 이야기해보자. 그러고 나서 다음부터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정말 하기 싫은 마음을 꾹 누르고 작정을 하고 그것부터 했죠. 할 때, 네, 저도 그랬어요. 엄마는 사실 하는 것 중에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요 일 가장 좀 부담스럽고 하기 싫더라. 너희들도 싫은 것부터 시작하니까 엄마도 오늘 이거부터 할게. 원래 엄마도 이거 너무 하기 싫어서 매일매일 뒤로 미뤘던 거야. 근데 오늘은 한번 해볼게. 라고 해서요. 정말 이렇게 무슨 이렇게 게임, 서바이벌 게임 같은 거 시작하듯이 탁 앉아서 동시에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기 싫은 걸 먼저 끝내고 나서 네, 그 이후에 이제 정말 간단하고 쉬운 공부들을 이렇게 해봤는데요. 되게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느꼈더라고요. 싫은 것부터 해치우는 게 참 그날 하루가 행복해지는구나. 그날 마음이 무거웠던 거를 털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아이들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을 해보면요. 아이가 스스로도 알게 돼요. 아, 요렇게 했을 때 좀 낫더라. 안 할 수 없으니까 요령이 생기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실패가 쌓이면 노하우가 된다고요. 아이한테도 실패가 쌓일 거예요. 그게 딱 실패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했는데 별로 잘 되지 않은 날이 있고 했는데 술술 잘 되는 날이 있어요. 그날과 그날은 다른 점이 있을 거예요. 경험을 하면서 아이가 그걸 알아가야 돼요. 알아가다 보면요. 나중에 자기가 이거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이거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라고 하면서 이걸 요 시간에 하니까 엄마 그냥 별로 안 힘들게 그냥 끝나버렸어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거를 아이들한테 네. 사실은 엄마가 유도했던 거지만 아이가 스스로 발견한 것처럼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와 이제 혼자도 공부 잘하겠네 라고 하면서 네 아이 스스로 한 것처럼 계속 칭찬해주고 그걸 높이 사주는 거예요. 네 아이한테 악을 써도 안 달라지죠. 악 써봤자 엄마만 되게 힘 빠져요. 네 화내고 나면 엄청 힘들잖아요. 저 피곤해서 이제 화를 못 내겠더라고요. 네. 화낸다고 말 들을 것 같으면요. 그거는 이제 동물이죠, 동물. 네. 네. 어, 웃으면서 해도, 네. 그리고 기분 좋게 말하고 칭찬하면서 해도요. 애들 잘 따라와요. 막 회초리를 들고 막 벌 세우면서 한다고 그게 아이를 신바람 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네, 웃으면서 엄마는 여유가 있어. 엄마는 너가 잘할 거라고 믿으니까. 엄마는 너가 분명히 잘 되고 알아서 이제 결국에는 스스로 공부하는 멋진 아이가 될 거라고 믿으니까 엄마는 불안하지 않아. 그리고 엄마 조급하지 않아. 잘할 건데 왜? 그리고 엄마는 그냥 너가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고마워. 그리고 좋아. 잘할 거잖아. 이제 그냥 이렇게 그냥 여유만만하게 가셔도요. 애들 잘해요. 잘해요. 엄마가 막 우와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네, 잘합니다. 그걸 믿으시고요. 아이가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주세요. 네, 그거를 엄마가 미리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가요. 요 시간에 이렇게 한번 하게 해주자. 그러고 나서 어땠나 이야기를 나눠보고 내일도 괜찮았다고 하면 우리 어제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았지. 오늘도 그렇게 할까? 라고 하면서 네. 그냥 되게 쿨한 척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이제 노하우가 쌓일 거예요. 우리 집만의 공부, 우리 집만의 독서 노하우가 쌓일 겁니다. 네,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미 쌓이신 분들 많으시죠? 네, 축하합니다. 고생 많으세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